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 저희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금요일은 저희가 일주일간의 리포트를 총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리포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 리포트 리뷰입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 기업 옵트론텍과 자화전자 종목 리포트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 제가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스몰캡 리포트와 그리고 관련된 기업으로 옵트론텍과 자화전자 리포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폴디드 줌 카메라 리포트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21년도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볼까에서부터 시작된 생각의 고리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원익 IPS를 중심으로 이미 한번 슈팅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소재 부품주까지도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산업과 시장의 성장성에 따라서 주목해 볼 만한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함께 장비로 쓰이고 부품으로 쓰이는 OLED 시장도 함께 보시고,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혜는 어디로 집중되느냐, 폴더블 폰이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어서 폴디드 줌 카메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는 작년 12월 16일, 17일 언론 보도에 의해서 신형 아이폰에도 삼성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잔망경식 카메라죠.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채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보도됨에 따라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주가들도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떠들썩할 때 접근하기보다는 더 나은 가격대를 기다려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폴더블 폰을 쫙 지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폴디드 줌 카메라를 쫙 살펴봄으로 인해서 제가 사실 스마트폰 시장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두 가지 섹터, 폴더블 폰, 폴디드 줌 카메라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침 이 작전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속 시원하게 드린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디드 줌 카메라 시장은 2021년도 굉장히 주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어떤 부분들을 인해서 주목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산업과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서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더 세밀하게 볼 것인가를 본다면 21년도 안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20년도에 나왔던 보고서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21년도 들어서 갤럭시 S20 그리고 갤럭시 S21에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이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이 발전함에 의해서 카메라 기능을 특화시키는 제조사의 그러한 방향,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폴디드 줌 카메라에 있어서 삼성전기, 자화전자, LG이노텍, 동은하나텍, 옵트론텍들이 이제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 폴디드 줌 카메라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이미 이스라엘 코어 포토닉스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폴디드 줌 카메라가 필요한 이유, 왜 필요하느냐? 이 카메라가 툭 하고 튀어나왔다. 그래서 카툭 튀 이런 부분, 기술이 있어야 슬림화된 카메라를 이제 슬림화되고 있는, 작아지고 있고 얇아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탑재가 된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폴디드 줌 기능 구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개발한 볼 가이드 방식의 액추에이터 OIS라고도 하는 이 기술,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스프링 기술보다는 구동 속도나 배터리 소모 면에서나 정확성 면에서 모두 다 앞서고 있다. 그래서 애플이 내놓을
신형 아이폰 또는 애플도 진출한다고 하는 폴더블 폰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능들이 하나하나 반영되는 것이 수순 아닐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제가 이번 주 내내 폴디드 줌 관련된 이야기들을 시청자님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동의가 되시고 산업, 스마트폰 시장이 커진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옵트론텍이나 자화전자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동훈아나텍도 그렇고요. 옵트론텍, 액트로, 그리고 검사 장비 쪽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까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리포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이라이트 그은 그대로 제 노란톡 오픈방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허반석 전문위원 노란톡 오픈방에 이 제가 확인한 리포트들은 함께 하이라이트된 그대로 내용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그 외의 기업에 관심이 간다, 조금 더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셔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수요일 옵트론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옵트론텍 추가 상승을 하게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보도가 된 메리츠증권 보고서였는데요. 왜 21년도를 집중하고 있고 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옵트론텍 주가 상승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아이폰이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보도에서 시작되었고요. 왜 그러냐?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방식보다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자화전자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이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기술이 앞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도 슬림화되고 있는 그 안에 더 좋은 광학줌 100배 이상의 카메라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 광학줌을 탑재할 때에는 이 기술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갖고 있는 삼성전기, LG이노텍, 자화전자, 삼성전자, 이 각기 세 방식에 따라서 폴디드 줌 모듈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데, 폴디드 줌 안에 들어가는 프리즘이 있습니다. 프리즘 기술은 옵트론텍이 이 세 회사 모두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이 확장되거나 스마트폰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세 가지의 기업들, 삼성전기, LG이노텍, 자화전자가 있겠지만 이 세 기업 모두 다 프리즘 기술은 동훈 옵트론텍의 프리즘을 함께 납품받아서 개발하고 납품하고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많은 기업들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해성옵틱스, 세코닉스, 디지털옵틱, 삼성전기, 자화전자, 동훈아나텍, 액트로,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더 집중해서 소개해드리고 살펴볼 기업은 옵트론텍은 집중해 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프리즘이었다라는 부분들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외에도 중국에서는 중저가폰, 우리나라에서도 중저가폰의 카메라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조사들, 메이커들은 이미 방향을 정했다라는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향후 매출도 증가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 기업의 플러스 알파 또는 미래 먹거리, 굳이 이 기업을 이끌어갈 모멘텀을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렌즈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렌즈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테슬라, 폭스바겐, 벤츠 등이 되고 있고, 자동차 시장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의 목숨이 또는 안전과 결부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되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폭스바겐, 벤츠 등에 이미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매출액이 테슬라양 렌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는 30억 원이었지만 올해 100억 원, 그리고 22년도에는 200억 원으로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2배,
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래를 이끌 모멘텀, 성장 동력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는 차량용 렌즈라고 또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데요. 라이다를 가지고 넌 테슬라 진영에서는 자율주행을 완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업체향, 특히 국내에서 자율주행 라이다 모듈에 이제 양산을 시작해서 올해부터 400억 원의 신규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쪽이 성장 동력으로 확보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말씀드렸던 어제 자화전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화전자도 마찬가지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있다, 기술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산업이든 간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꼭 보시면 좋다라고 함께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장부품 매출도 옵트론텍과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0% 이상 그리고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를 26,500원으로 상향했는데 2017년 이후 최고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PER 19배 정도를 적용했을 때 목표 주가는 26,500원으로 산정된다라고 보고서에서는 우리에게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제가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화전자도 좀 간략하게 줄여본다라고 한다면 삼성 갤럭시 S21에 들어가는 폴리드 줌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는 자동차 전장 부품이죠. PTC 히터 쪽으로도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6부터 이제 PTC 부품이 공급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결국 자화전자 매출을 앞으로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21년도 4.3% PTC 매출 비중인데요. 22년도에는 11% 이상, 후년도 23년도에는 13% 이상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옵트론텍도 마찬가지고 자화전자도 마찬가지고 납품처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굴지의 대기업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트론텍의 기술 분석 그리고 자화전자의 기술 분석을 하면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이들 이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익숙해지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약 5년 이상의 차트를 열어놓고 선을 그어보면요. 매수 라인이 일정 부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약 1, 2년 정도 짧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보면 이런 차트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짧게 봤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예외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끌벅적할 때를 말씀드릴 때에 제가 이 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이제 12월 16일, 17일 이제 언론에 보도가 있었죠. 아이폰, 애플에서도 폴리드 줌 카메라 모듈을 채택한다. 에서부터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승 때에 조금 늦었다 싶었으면 잠시 쉬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할 때 상승을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옵트론텍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이제 옵트론텍이 종가, 동시효과 부분에서 자사주 취득 공시를 했습니다. 뭐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10억 원 정도였는데 회사에서도 이제 정기 주주총회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일부 주가 방어 차원에서 그러한 공시를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자화전자도 이 추세 바닥 권역인가 아닌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차트 속에서도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 이러한 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지는 않았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중기적인 추세로 본다라면 이러한 포인트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속에서는 반등 포인트, 매수 자리를 붉은색 원으로 제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이러한 매수 포인트들 추세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이 일부 반등 포인트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무 시끌벅적할 때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다시 반등을 준비할 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업종, 섹터, 산업이었다라고 해서 폴더블 폰에서부터 시작해서 폴디드 줌 카메라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스마트폰 시장을 정리해 보았고요. 앞으로도 산업과 매출, 영업이익이 증대되는 기업들의 리포트를 꾸준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